야권에는 정치적 운명이 걸린 판결을 앞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자녀 입시 비리 그리고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혁신당 대표입니다. 조 대표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심 날짜가 마침내 다음 달 12일로 정해졌습니다. 여기서 징역형의 2심 판결이 확정된다면 조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게 되고요. 다음 대선에도 출마할 수가 없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야권 내 대선 경쟁자인 이재명 대표보다 먼저 정치적 운명이 판가름나게 된 겁니다. 네, 대법원이 이 업무방해와 직권남용 그리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국혁신당 대표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다음 달 12일 오전 11시 45분으로 지정을 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조 대표의 혐의는 이거죠. 딸 조민 씨가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할 때 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 등을 그리고 아들 조원 씨가 대학원 입시를 치를 때 법무법인 인턴 활동 증명서 등을 허위 발급 제출한 혐의, 또 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한 이 조민 씨의 장학금 명목으로 노한중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600만 원을 받은 이 혐의 등으로 지난 2019년 12월 기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별개로 2020년 1월에는 청와대 민정수석 재임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이 비위를 확인을 하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하게 한 혐의로 추가 기소가 됐었는데요. 1심은 이 조 대표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을 해서 징역 2년형과 600만 원 추징을 선고를 했습니다. 2심도 같았습니다.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 원을 추징하도록 했는데 다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1심과 같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1, 2심 재판부는 이제 선고를 내리면서요. 조 대표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거나 잘못을 인정하는 등 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네, 특히 지난 2월 있었던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조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 범행을 수년간 반복적으로 행했으며 동기와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 신뢰를 훼손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딸이 수령한 장학금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역시 고위공직자로서 적지 않은 금품을 반복적으로 수수해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질타했습니다. 조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하는 점을 지적하며 피고인 조국은 원심이나 이 법원에서 범행을 인정하거나 잘못을 반성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조 대표가 결심 공판에서 사과와 유감의 뜻을 밝힌 것에 대해서도 진정성이 결여돼 있다며 양형에 반영할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요. 당시 조 대표의 목소리도 잠시 듣고 오시죠. 항소심 재판의 사실관계 파악과 법리 적용에 동의할 수 없기에 상소하여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하고자 합니다. 재판부에서는 진지한 반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지적했는데 제가 한 총 15차례 이상 대국민 사과를 했고요. 아마 재판부에서는 기소된 사실 그 자체를 모두 인정하라는 취지이신 것 같은데 제가 사실관계와 법리에서 다투고 있다는 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국 대표의 자녀 입시 비리, 그다음에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에 대한 재판은요. 이미 기소되고 나서 지금 5년이 지났습니다. 더구나 1심, 2심 모두 의원직을 잃게 되는 그런 판결이 내려졌는데도 재판이 이렇게 늦어지면서 조 대표는 지난 총선 직전에 자신의 이름을 사실상 내걸었던 조국혁신당까지 만들어서 출마를 했고요. 비례대표 2번으로 지금 국회의원 배지까지 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건 지연된 정의가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 조국 대표의 사건은 1심 재판만 해도 3년이 걸렸었죠. 그리고 지난 2월 이 2심 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를 했지만 이게 이제 대법원 확정 판결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2달 뒤인 4월 총선에서 국회 입성에 성공을 하게 됐습니다. 총선 직후 대법원이 조 대표 사건에 대한 이 본격 심리를 시작을 하긴 했지만 이마저도 7개월이나 걸렸는데요. 이렇게 이 확정 판결이 미뤄지면서 지난 6월 조국 혁신당은요, 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조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대비해서 당헌까지 개정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황현선 이 혁신당 사무총장은 당대표 1명과 선출직 최고위원 2명을 분리 선출한 뒤에 원내대표와 지명직 최고위원을 포함해서 5인 지도체제를 구성할 것이라면서 수석 최고위원이 당대표를 승계하도록 한 것은 이 비상상황 시 곧바로 대표직을 이어받아 당을 안정적으로 이끌게 하는 차원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한 오늘 조국 혁신당은요, 이 대법원의 선고 기일 지정과 관련해서 이 대법원이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근거해서 이 파기환송 결정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며 혁신당은 이 대법원 판결 결과와 무관하게 흔들림 없이 해야 할 일을 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혁신당이 예상하는 비상 상황이라는 거 뭐 다 아실 겁니다. 결국 조국 대표의 의원직 상실, 그러니까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을 해가지고 의원직을 잃게 되는 아마 그런 상황일 겁니다. 조국 대표도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될 가능성을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추측이 가능한 또 발언을 내놨습니다. 네, 지난 8월 조 대표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우려와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히기도 했었는데요. 당시 조 대표는 이 대법원 판결이 언제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결정이 나오면 존중할 것이라며 법리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지만 대법원이 확정하면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자신에 대한 하급심의 유죄 판결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하지 않으며 대법원 판결 전까지는 정당 대표로서 정당 활동에 집중할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지난 총선 과정에서는요, 이 감옥에 간다면, 만에 하나 간다면 책도 읽고 팔굽혀펴기도 하면서 건강 관리를 하겠다, 또 이렇게 말한 적도 있습니다. 네,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대표적 친야 성향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였는데요. 당시 조 대표 목소리도 듣고 오시죠. 대법에서 실형 확정되면 어떡합니까? 정치인 조국은? 뭐 감옥 가야죠. 방법이 없죠. 뭐 감옥 가야 되고 이제 실형 인연이 그대로 유지될지 뭐 일부 파기가 되어서 감형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가서 그동안 뭐 재판 받느라고 어떤 정치하느라고 못 읽었던 책 읽고 뭐 푸시업하고 뭐 스쿼트하고 뭐 플랭크하고 이러면서 플랭크하고. 예, 건강 관리 열심히 해서 그 기간 나와야 되죠. 기소된 지 5년이나 지났습니다.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조국 대표가 1심에서 유죄가 나왔을 때 했던 말이 비법률적 방식으로 명예회복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그 당시에 법대 교수 출신이고 법무부 장관을 지냈는데 이 선고 결과를 보고 비법률적 방식으로 명예를 회복하겠다, 이 말을 한 데 대해서 적절한가 논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정치적 방식으로 지금 명예회복에 나섰고 그 일단 성공을 했지 않습니까? 지지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성공을 했는데 이것이 다시 이제 사법의 영역으로 되돌아가면서 만약에 그 파기환송이 안 되고 만일 유죄가 그대로 확정이 된다면 8개월 만에 의원직이 박탈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전에 그 조국 대표가 의원직을 상실을 하면 다른 사람이 또 선결을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8개월 만에 그 한 사람의 국회의원이 자리가 없어지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 상황인데 결국은 정치적으로 본인이 명예회복을 했다고 생각할 줄 몰라도 이것이 다시 사법의 영역으로 지금 돌아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법의 영역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보면 좀 소모전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법원이 그 전에도 최강욱 전 의원이나 유미양 전 의원도 판결을 늦춰지는 바람에 거의 뭐 임기를 다 채우도록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사회적인 리복이 좀 집중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재판이 늘어지는데 오히려 그런 재판은 좀 더 빨리 해줘야지 좀 정리가 된다. 그런 교훈을 얻은 것 같습니다. 네.